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하고 35만 4천 명이 피부양자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당초 당국에서는 20만 8만 명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이 뒤집어지고 훨씬 더 많은 사람 숫자가 피부양자 탈락이 된 거죠. 비록 피부양자 탈락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지역가입자 그리고 이제 직장가입자 분들도 이번에 왜 이렇게 보험료가 많이 나왔지? 라고 생각하신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겁니다. 오늘은 건보료가 왜 이렇게 올랐는지 그리고 혹시 이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현실적으로는 많이 없긴 없는데 설명을 좀 드리고 앞으로 특히 이제 자산을 늘리시려는 분들 소득을 늘리시는 분들은 이런 거 조심하시면 좋겠다. 직장인분들 특히 잘 들어주세요. 연합뉴스에 있는 기사를 가져왔어요. 우리 지금 라이브를 하고 있는 12월 9일자 아침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서한기 기자님이 작성해 주셨네요. 9월부터 소득기준 2천만원 이하로 강화돼서 예상보다 8만 1,000명이 더 많아진 사람들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됐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피부양자는 뭐고 직장가입자는 뭐고 지역가입자는 뭐고 여러분들 좀 헷갈리시죠? 그래서 제가 좀 별도 자료를 좀 가져왔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강의 하고 있는 자료 중에 일부를 좀 가져왔는데 이런 자료만 1000페이지가 넘죠. 이게 이제 탐나시겠죠. 아무나 줄 수는 없습니다. 자, 보시면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산정을 할 때 보수 월액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는데 지금 자료는 이제 그전 거라서 2020년 6.67인데 22년 기준 이게 6.99인가? 뭐 88인가? 뭐 아무튼 거의 7% 가까이 돼요, 지금 이게. 그리고 이제 보험료를 사용자가 50%, 사장님이, 그리고 가입자가 50% 절반씩 부담을 하죠. 그러니까 직장 가입자가 좋은 게 바로 요거죠. 요거. 다만 꼼짝없이 직장 가입자는 그냥 다 내야 되죠. 어떻게 다 냅니까? 월급에서 직장 근로자한테 월급을 줄 때 아예 미리 떼버리고 줘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약간 박탈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려운 말이 뭐냐면 보수 월액이죠. 보수 월액. 보수 월액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직장 다니면서 받는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근로소득에 따라서 내는 이 보험료인데 직장을 다니는 이 직장 가입자가 뭔가 월급 말고 다른 걸 해가지고 부업을 해가지고 부캐 해가지고 막 사이드 프로젝트 해가지고 좀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즉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얼마를 넘으면 그때는 소득 월액 보험료라고 해가지고 추가로 보험료 내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연간 3,400이었는데 2,000으로 내려갔어요. 2,000으로. 그리고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게 뭐냐면 이게 소득 금액이라서 비용을 빼고 난 다음에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3천만 원을 뭐 매출을 일으켰는데 직장 다니면서 뭐 알바를 해가지고 거기서 비용이 그래도 1,500 정도 나간다. 그러면 3,000에서 1,500 빼니까 1,500이 남잖아요. 그럼 연간 2,000 넘었어 안 넘었어요? 안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괜찮은데 원래 이게 7,400이었어요. 근데 이게 2018년 7월 달에 3,400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22년 7월 달, 올해 7월 달에 2,000으로 내려갑니다. 이런 거 보면은 아니 직장인들은 뭐 인생 역전 하지 말라는 거냐? 이런 말이 드는 거죠. 진짜 예전에 7,400이었을 때는 이것도 비용 빼고 나서 금액이니까 정말 뭐 상위 1%도 아니고 0.몇 퍼센트 밖에 해당 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는 뭐 2천만 원이니까 물가도 많이 올랐고 이건 왜 내려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지역가입자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죠. 자,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지역가입자는 뭐냐?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갖고 있는 소득, 재산, 정확하게는 지역가입자는 뭐냐면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외에 나머지 사람은 그냥 지역가입자라고 해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피부양자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피부양자 같은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이제 밑에 있으면서 별도의 소득 없이 같이 이렇게 보험료를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사람으로 이제 보험료 부담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피부양자 그리고 직장가입자를 빼고 나머지가 이제 지역가입자라고 이제 하는 건데 이 지역가입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 재산, 뭐 자동차 이런 걸 다 더해가지고 거기에 점수를 매겨요. 그래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보험료를 하고요. 이 경우에 본인이 그냥 다 내요. 왜? 그냥 나는 그냥 어디 속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상도 넓고 본인이 다 100% 부담을 해야 되니까 되게 이제 좀 부담이 되는 거죠. 일단 좀 기본적인 체계를 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였는데, 자, 왜 그러면은 피부양자에서 탈락된 사람이 이렇게 많아진 거냐. 무려 35만 4천 명. 당초 27만 3천 정도로 봤는데 8만 명 이상이 더 늘었다는 거죠. 여기 나오죠? 건보료 가입자는 크게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 지역 가입자 3개 그룹으로 나뉜다. 그리고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의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직장 가입자에 얹혀서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린다. 아, 이런 말은 좀 안 쓰면 좋겠는데. 뭐 사정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 있고, 이제 나머지가 이제 그 외가 이제 지역 가입자, 여집합이라고 하죠. 건보당국은 이런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한 까다로운 조건을 내민다.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요건이 맞는 사람, 정말로 이제 생계 그 소득이 없고 생계를 의지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혜택을 주는 게 맞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막 뭐 여력이 능력이 되는데도 이제 하면은 그 일부에 대해서 이제 무임승차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까다로운 조건을 내거는데 피부양자보다 소득과 재산이 적은 상당수 지역가입자에게는 재산과 소득, 자동차에까지 보험료를 물리지만 일부 피부양자는 상당한 소득과 보유재산이 있어서 실제 부담 능력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물론 취지는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요건들이 있냐?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 요건 기준 등이 그건데, 자, 무엇보다 이번에 2단계 개편을 해가지고 소득 요건이 굉장히 엄격해졌어요. 아까 이 소득 요건이 뭐냐면은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이제 직장 가입자인 상태에서 그 외의 소득이 2천만 원 넘어도 보험료가 더 나오고, 그리고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직장 가입자인데 다른 부업을 해가지고 소득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해서 회사에서 그걸 알까? 그렇진 않고 자기한테 따로 연락 와요. 따로.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모른다. 알 수 없다. 그런데 이제 피부양자 소득 요건 중에서 이것도 이제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천만 원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된다. 그러면 이 2천만 원은 뭐가 들어가냐? 금융,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런 게 들어가지만 공적연금 들어가고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은 빠진다. 우리 욕은 하지 말아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연간 공적연금 소득 2천만 원 초과로 건보 피부양자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이 많았고 유형별로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연금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 소득 기준과 달리 재산 기준은 그나마 종전대로 유지를 했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재밌으니까. 자, 애초 소유한 재산의 과세 표준이 9억을 넘기거나 아니면 연간 합산 소득이 1천만 원 넘으면서 과표가 5억 4천에서 3억 6천 초과로 낮출 계획이었지만 최근 4년간 집값 폭등에 공시가격이 55.5% 상승한 등의 상황을 고려해 현행 기준은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다. 그러니까 이제 소득 요건 말고 그 재산 기준 요건에 있어서 왜 이제 종전하고 똑같은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거예요. 소유한 재산, 토지, 건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선박하고 항공기는 별로 없으실 것 같고, 토지, 건물, 주택 중에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처음에 접할 때 상대적으로 수월한 게 요 바로 주택이죠, 주택. 그래서 요 경우에 과표가 9억 원을 넘는다. 그러면 내가 주택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과표 저게 9억이 넘으면은 피부양자에서 자격이 박탈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런 케이스가 나올 수 있겠네.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어요. 남편을 직장 가입자로 가정을 하고 아내를 피부양자로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거죠. 집 같아 보이나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 많이 있겠죠. 어떤 케이스예요?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나온 돈으로 일부 자가주택을 마련하고 일부는 새끼고 사두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공동명의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은퇴해서 여기서 일부는 자가, 일부는 월세 받고 전형적인 한국 사회 모습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자산도 많이 불리시고 책도 내시고 강의도 하고 그러신 분 계시죠? 누구죠?
아니, 있잖아요. 아들아, 돈 공부해야 된다. 아니, 그 책 쓰신 분이 롯데에서 임원 생활하시고, 예? 롯데에서 임원 하시고 직장 가입자잖아요. 거기 사모님이 피부양자로 있고, 자녀들 교육시키면서 이렇게 여기서 다 재테크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모으신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나와 보니 이런 게 필요하더라. 그래서 공부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잘 보세요. 나는 계속해서 공동명의를 했어. 근데 요 집값에 시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세가. 얘가 만약에 40억이라고 가정해볼까요? 40억? 그럼 40억이니까 남편 이름으로 20억. 아내 이름으로 20억이겠네? 그쵸? 자, 그럼 여기에 공시가격 곱해볼까? 70%라고 해볼까요? 재산세 공정시작 가액비율 어떻게 돼요? 60%. 계산해볼까요? 20 곱하기 0.7 곱하기 0.6 하면은 얘가 8억 4천 나와요. 8억 4천.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아시겠죠?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자, 재산세 과표가 9억을 넘으면 탈락. 탈락.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지금 열심히 와이프랑 같이 행복하게 살면서 직장 다니면서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남는 돈으로 하나씩 하나씩 자산을 늘렸는데 시세가 거의 40억이 됐어. 여기서 만약에 하나를 내가 더 플러스 한다. 한 채를. 한 43억 정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내분이 아마 과표 9억 넘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아내분은 피부양자 자격 박탈돼요. 피부양자 자격 박탈되면서 요 가지고 있었던 집에 대한 재산 모두 다 더해져서 건보로 나와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지. 이걸 바꿔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서 스탑하는 거예요. 여기서 스탑. 더 이상 안 하는 거지. 근데 인간의 욕망이 여기서 멈출까? 나도 부자 되고 싶고 나도 월세 많이 받고 싶고 그러는데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직장 가입자를 만들면 돼. 어차피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세 개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 아닌 사람이 지역 가입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피부양자에서 자격이 박탈되면 직장 가입자 가려고 했더니 안 되잖아요. 월급을 안 받으니까. 그래서 지역 가입자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럼 지역 가입자로 빠지면 전부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피부양자가 건보료가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직장 가입자를 만드는 방법도 하나가 있다. 어떻게 하면 된다? 월급을 받으면 되죠. 아니 근데 나는 이미 나이도 많고 그래서 취업이 안 되는데 셀프로 받으시면 되죠. 어디에서? 법인에서. 그래서 그 법인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매출을 늘릴 거냐, 어떤 사업을 할 거냐, 요 고민을 꼭 해보셔야 돼요. 부동산 매매도 좋고 임대도 좋고 근데 요즘에 분위기 안 좋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부동산 매매 임대업보다는 본인이 할 수 있는 하다못해 스마트 스토어라도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해보는 방법이 저는 훨씬 낫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이런 거 있어요.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자, 나는 주택임대 소득이 나오죠. 아까 케이스하고 똑같아요. 아니 내가 집이 세 채가 있는데 전부 다 내가 돌아가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자가주택이고 얘가 임대주택이고 얘도 임대주택이면 여기에 대해서 월세 또는 간주 임대료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간주 임대료가 자 그렇게 해서 간주 임대료가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임대소득 발생했는데 5월달에 신고를 하잖아요. 종합소득세 신고로.
그러면 이 내용이 건강보험공단으로 그대로 이송이 돼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이제 지역가입자 전환시켜버릴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슈가 있는 게 그거죠. 여기서 이제 이슈가 있는 게 뭐냐면은, 사업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일반적인 사업자,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 금액이 500만 원까지는 봐줘요. 근데 주택임대 소득은 그걸 안 봐줘요. 그냥 무조건 때려버려요. 전환시켜버려요. 그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인가요? 뭐 있어요. 찾아볼까? 여기 보세요. 피부양자가 되려면 정하는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연간 500만 원 이하는 사업소득이 없는 걸로 봐요. 없는 걸로 봐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로쳐갖고.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렇게 안 본다. 너는 500만 원 이하를 해도 있는 걸로 봐서 전환시켜버리겠다. 어떻게? 이렇게. 근데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방금 우리가 설명드렸던 거 제가 제 유튜브 채널 그리고 멤버십 특강에서 제가 다 했거든요. 근데 다시 들으니까 또 새롭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 내용을 제가 뭐 1, 2년 전부터 계속 말하면서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조심하셔라.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러는데 새로 듣는 것 같죠. 원래 이렇습니다. 세금이. 사실 이거 건보료는 세금도 아니에요. 아닌데 이제 워낙 이제 사대보험 이슈는 같이 좀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해야 돼요.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 피부양자이신 분들은 근본적인 어떤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월급을 어디서 이렇게 받으시든지 그 방법이 제일 좋아요. 그렇다고 나는 그냥 자산 관리 안 하고 자산 증식 안 하겠다. 그러면 오히려 더 노후가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세금으로도 좀 내고 보험료 내시더라도 계속 그걸 하셔야 되는데, 이왕이면 좀 더 근본적인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내가 조금 뭐 할 수 있는 뭐 아이템이 있다. 큰 돈 안 벌으셔도 돼요. 그러면은 그걸 이왕이면 개인 사업자로 받지 마시고 법인으로 받으시고 단돈 100만 원이라도 내가 월급 빼버려가지고 직장가입자로 가버려야 된다. 저는 그게 나아요. 그리고 내가 지역가입자잖아요.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 전환이 되잖아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소득, 뭐 자산 같은 거를 일부 내가 팔았다, 매도했다. 그러면은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절대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바로 공단에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그걸 반영해가지고 건보료를 좀 낮춰주지. 그것도 기한이 있어요. 기한이 있어서 그 기한 넘어가면 또 그냥 없는 거 돼버려요. 이게 냈다고 막 돌려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꼭 그런 거는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공단에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서 그때그때 반영받아서 보험료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법인 설립 운영 시 주의사항 그런 것들 다 기존에 있었던 멤버십 특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절친분들은 복습 잘 하시고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하셔서, 지금은 제가 2년치를 다 열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다 보세요. 근데 이것도 생각해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운영했었는데 제가 한 달 지나면 다 막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다시 그렇게 해야 되나? 좀 고민되긴 해요, 지금.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하지만 기존에 저를 믿고 계속 이렇게 따라오셨던 분들이 저는 더 소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더 어떻게든지 더 좋게 해드리고 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매년 11월 달만 되면 요 이슈가 나올 겁니다. 요 이슈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올해 하고 그냥 끝나고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더 힘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편하게 내용 보실 수가 있겠죠. 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